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인 암보다 2위와 3위를 차지하는 뇌혈관 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의 치료비가 더 많이 든다는 통계청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암보험만큼이나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이 2대 질환에 대한 보장을 좀 든든하게 저렴하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통해서 2대 질환에 대한 준비 철저하게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M사의 플러스 정기보험에 대해서도 증권 분석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보험 정보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오늘도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보험 점검이나 리모델링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2가지 전화번호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 023153-2666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 보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 문자로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할게요.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필수 보장으로 꼽히지만 부담스러운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게 되는 2대 질환, 저렴하게 보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박지영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증권에 없는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도 중요한지를 몰랐던 2대 질환을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2대 질환과 오늘 제가 설명하는 2대 질환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참고하면서 어떻게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2대 질환은요. 그냥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이 아닌 뇌혈관과 허혈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고 그리고 발병 확률이 가장 높고 치료비가 가장 많이 드는 이 2가지를 오늘 상세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암 하면은 굉장히 발병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완치율이 높아졌다라는 희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을 뒤쫓아서 바로 가장 많이 걸리는 혈관 질환이 있는데요. 이 중에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바로 뇌와 심장입니다. 이 2가지가 암이 1위, 2위가 뇌 심장 또는 심장 뇌인데요. 2017년 이후에는요. 네, 심장 질환이 2위로 올라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10가지 10위권에 있는 순서를 한번 정해봤는데요. 이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뇌와 심장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째요. 협심증. 이거는 심장이죠. 뇌경색은 뇌죠. 이렇게 보시면 핑크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전부요. 뇌와 심장에 관한 거. 그리고 요즘 가장 15분 만에 한 명씩 발병한다는 치매. 이것도 혈관성 치매죠. 예, 혈관성. 알츠하이머는 혈관성입니다. 뇌혈관이 노화돼서 나타난 것 때문에 결국은 혈관에 관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기타 뇌혈관, 만성 허혈성. 다 심장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까지.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 10개 중에서 7개가 바로 뇌와 심장에 관한 발병 확률의 통계를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입 대상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가입을 하면 좋을까? 봤더니 고혈압, 고지혈증에 가족력이 있는 분. 암과 뇌, 심장 같은 경우는요. 가족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족력에 영향을 받는 이런 몇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암이나 뇌, 심장
그리고 고혈압, 당뇨, 치매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요, 실제 2.8에서 9배까지 발병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 주변에 부모로부터 또는 형제로부터 어떤 질병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뇌출혈만 가지고 있는, 이 담보만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 심장에 관한 담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는 분들, 그래서 뇌혈관과 화혈성 심장질환의 보장이 없는 분들은 오늘 이 부분을 저렴하게 보완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사망 원인 통계를 봤더니요, 당연히 암은 부동의 1위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요, 최근에 뇌와 심장이 2위, 3위를 다투다가 심장질환이 2위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나서 뇌혈관. 어찌됐든 이 세 가지가 가장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는 3대 질환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가장 발병 확률도 높고 치료비도 많이 들고 우리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발병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률이 높다라는 통계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대 질환 치료비 얼마나 들까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보장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심장, 심혈관 같은 경우도요, 약 5천만 원에 육박한 표준 진료비가 나가고 있고요. 뇌 같은 경우도요,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고 치료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이 2대 질환 중에서요, 이런 일이 발병을 하게 되면 첫째, 직장을 그만두게 되겠죠? 네, 직장을 그만두시고 치료에 전념하게 되죠. 그리고 간병인을 고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실 거면 그 비용을 간병인을 고용해서 써야 되는 거. 그리고 평생 재활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건강관리에 힘써야 되는 상황.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게 됐을 때는 후유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무섭고도 힘든 질병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건강관리를 잘해서 잘 관리하면 좋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보험으로라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그러면 뇌혈관 질환부터 먼저 볼 텐데요. 범위와 발병 확률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가입했던 담보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갖고 계신가요? 뇌혈관 질환이 있으신지, 그리고 뇌졸중은 있으신지, 뇌출혈만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 뇌혈관 질환은요, 이 모두를 다 보장을 해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장 범위가 높고요, 뇌에 대한 어떤 것도 보장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기타 뇌질환이라는 것이 I67 코드를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약관에 들어가서 보면요, 67.0부터 시작을 해서 약 20여 개 정도의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보장을 전부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큰 아웃라인만 잡아놓은 거지만 실제로 약관에 가시면 엄청나게 점이라는 1, 2, 3, 4 숫자로 해서 표기된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거 I63에서 66 뇌졸중과 I60에서 62 이 뇌출혈 담보는요, 정확하게 I60, 61, 62 코드를 받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흔히 보험을 잘 가입하셨는데 발병을 해서 코드를 받았는데 보험사가 돈을 안 준다고 하시는 상황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I60을 받으면 되는데 I60.1을 받았다거나 8을 받았다거나 점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장의 범위가 넓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모르고 가입했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나에게 뇌졸중은 있는지, 더 좋은 뇌혈관 질환은 있는지 여러분들은 미리 좀 점검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 관련해서 진단비와 수술비가 있는데요. 진단비는 40세 기준으로 30세 이후부터는요, 보통 굉장히 좀 비싸지긴 하죠. 그렇지만 최고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제가 1,000만 원을 잡았지만 3천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수술비 같은 경우도요, 1,000만 원, 1,500만 원 또 가능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평균 진료비가 2대 질환이 약 5천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저는 5천만 원 정도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뇌출혈뿐만 아니고 뇌졸중 그리고 뇌혈관까지 전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담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심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질환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코드를 받는 게 I20 협심증입니다. 그리고 기타 I24의 이 기타라는 것에요,
24.0부터 해서 뭐 9까지 또는 그 이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담보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이 담보만 갖고 계시다 그러면 정확하게 I21, 22, 23 이 코드를 받지 않으면 진단자금을 받을 수 없고요. I21.9 이런 것은 기타 상세불명의 심근경색증인데 21.9를 받았다. 그럼 여기는 21인데 21.9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증 담보만 준비하신 분들은요. 반드시 허혈성 심장질환, 이 기타라는 부분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이런 담보를 준비하셔야지 나중에 협심증 같은 거, 심장에 관한 어떠한 담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심장질환 관련해도 진단비와 수술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6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허혈성 심장질환도 3천만 원 이상 가입이 가능하고요. 물론 태아보험은 5천만 원씩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 먼 미래에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가입들 안 하는데 보통 어린이 보험에서는 보통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성인들 30대 이후의 성인들 같은 경우는요 최고 6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가장 넓다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준비하시면 나중에 어떠한 심장에 관한 보장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장 금액을 한번 예시해 볼 텐데요. 당연히 보험료는 조금 비쌀 수 있고요. 그만큼 발병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러분들은 갱신과 비갱신을 당연히 선택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비갱신, 보험료가 절대로 오르지 않는 이만큼 확률이 높다는 얘기는 갱신으로 하시게 되면 보험료 인상폭이 커지겠죠. 그래서 비갱신으로 한번 제가 제안을 해드려 보는데요. 뇌혈관질환 진단비 1,000만 원, 수술비 1,000만 원. 수술비는 아시겠지만 무한 반복이죠. 횟수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 1,000만 원.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 수술비도 무한 반복 1,000만 원. 진단비는 조금 비싸기 때문에 기본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 정도 하시고요. 수술비는 계속 반복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보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세가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다 보험료가 그러신 분은 갱신 주기를 20년 정도로 하시면 크게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한도까지 5천 또는 6천까지 수술비와 같이 병행해서 여러분들은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담보가 없으신 분들은 뇌와 심장에 관한 이런 보상들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1,000씩 했었을 경우에 이대질환 진단비와 수술비를 각각 1,000만 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보장했었을 때 보험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성분 같은 경우는요, 30, 40대는 2만 원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50, 60대는 3만 원대로 가능하십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이 정도 있으시면 기존에 있는 것과 같이 보장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겠고요. 남성분들 30세는 3만 원대, 40대는 4만 원대고요. 50대, 60대는 5만 원대 가능하신데 60세부터는 수술비가 조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연령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거나 생각만 하고 계시다면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태아 때부터 가입이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는 20대부터 60대까지 가능하시고요. 내가 조금 더 이런 부분에 가족력이 있어서 좀 더 많은 보장이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2,000만 원 또는 수술비를 좀 더 올려서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조정하시고 납입 여력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보장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태아 때 가입하시거나 30세 이내 같은 경우는요, 어린이 보장으로 보험을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면 성인이 무슨 어린이 보험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0세부터 30세까지는 어린이 보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인 플랫 100세까지 비갱신으로 완벽하게 굉장히 좋은 담보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30세까지는요. 어린이 보험으로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특히 고혈압, 당뇨 등 유병이 있으신 분, 이미 나는 혈압이 뇌출혈이 있었거나 이런 질병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기본 조건에 따라서 뇌졸중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이런 병이 없다라고 하면 60대 이후에도 70대까지도요.
보장 금액은 좀 작지만 진단비 500, 수술비 300 이렇게 금액은 좀 적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담보 준비하면 좋겠고요. 그 외에 16대 수술, 21대 수술, 5대 기간 수술 이런 질병 수술비 이런 보장이 굉장히 다양한 수술비 종류가 있는데 금액은 저렴하고 보장은 큰 이런 수술비까지 같이 보완하면요. 최고 5천에서 1억까지도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갱신, 비갱신 중에 선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비갱신으로 2만 원대에서 5만 원 이내로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꼼꼼히 비교해보시고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박주영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 3위를 차지하는 이 3대 질환, 그중에서 암을 제외한 뇌혈관 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을 2대 질환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전에 이 2대 질환을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면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으로만 준비가 돼 있어서 실제로 보장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대 질환에 대한 보장을 가장 넓게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비갱신으로 준비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아직 준비를 못하신 분들이나 2대 질환 준비를 하셨지만 보장 좀 넓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지금 저희에게 연락 주신다면 잠시 후에 또 궁금증과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도 가질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속의 그 보장 내용과 혜택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근석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어떤 증권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예, 오늘은 그 M사의 플러스 10 정기보험입니다.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은 이제 2007년도 가입한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한 10년 된, 오래된 이제 정권인데요. 꽤 오래된 보험이네요. 앞으로 이제 한 10년 정도 더 내야 될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0년 전에 보험 중에서 우리가 좀, 유념해야 볼 내용, 특히 좀 지금 10년이 지났으니까 다양한 보험들이 나오고 있는 거하고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보험은 이제 2007년도 1월달 가입받고 납입 기간은 이제 20년이고 네. 보험 기간은 80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타 기본 사항이고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이 플러스 10 정기보험에 이제 주보험이 있고요. 주보험은
제가 이제 사업방법서를 보니까 이 보험은 이제 순수 보장형하고 만기 환급형으로 이렇게 1종, 2종 구분되어 있는데 이 보험은 이제 1종인 순수 보장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주보험에 이제 특약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정권에서는 신정기 특약하고 신암치료 특약, 종합질병 특약, 수술 특약 이 네 가지 부분을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겠고요. 특히 이제 이 생명보험사라 보니까 이 용어도 보면 이제 보장 명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권에 있는 그 내용 용어를 그대로 여과 없이 가져왔습니다. 보통 이제 손해보험사 같은 게 이제 가입 담보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또 뭐 선택 특약 이렇게 돼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각 사가 쓰는 용어기 때문에 그 용어의 전체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은 이제 신정기 특약에서는 55세까지 이제 보험 기간이 설정돼 있다는 점. 요것만 좀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에서 좀 자세하게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보험 같은 거는 순수 보장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80세까지 보장되고 보험료 납입 기간은 20년이고 보험료는 이제 28,4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보장이 두 개가 있는데 사망 보장이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하고 플러스 사망보험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보험 용어에 있는 플러스 10 정기보험이라 그러는데 그 플러스하고 이제 10이 같은 의미라고 플러스가 여기 있는 플러스인 건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망보험금은 이제 기본보험 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합산 장애율이 80% 이상 장애가 되면 가입 금액인 이 4천만 원 플러스 가산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근데 요게 이제 80세까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이제 기본보험 기간이라 그래서 보험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산출 시 적용되는 보험 기간 이게 80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권에서는 가입자가 80세로 가입을 하셨고, 근데 이제 플러스 보험 기간은 뭐냐면 사망의 지급 사유는 똑같습니다. 사망하고 80세 80% 이상 장애 상태가 되면 지급이 되는데 얘는 이제 플러스 보험금 플러스 변동보험금인데 이 플러스 보험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기본 보험 기간 만기 이후 10년까지니까 만약에 80세면 80세가 만기지 않겠습니까? 80세 이후로 플러스 10년 동안 보장해주고 그때 사망하시게 되면 이 플러스 보험금과 변동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정기 특약을 가입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사망을 보장하는 거는 생명보험사에서 종신보험하고 정기보험이 있는데 이 정기보험 특약을 가입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55세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하시거나 80% 이상 합산 장애율이 나오면 2,500만 원이 지급되고 이 계약은 이제 소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암 치료 특약이라고 있는데 이 특약이 좀 재미가 있습니다. 이 가입 금액은 2천만 원이고 80세까지 보장되는데 보험료가 이제 17,200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신암 치료 특약에는 또 네 가지로 또 세부적으로 또 갈라지고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암 치료비라 그래서 이제 암 진단비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암 치료비가 있고 그 다음에 암 수술비가 있고 그 다음에 항암 방사선 치료비, 암 입원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들여다보면 암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 진단이 되면 1회 한해서 2천만 원이 지급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즘 뭐 생보사에는 소외감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손해보험사는 유사암이라 그러는데 그 갑상선암부터 해서 뭐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이런 제자리암 이런 걸 각각 또 다르게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특히 각각 이제 1회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 역시 이제 가입 금액의 뭐 몇 퍼센트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20%, 10% 이렇게 각사가 각각 사용하고 있는데 경계성 종양 같은 경우 여기 1회 안에서 이제 가입 금액이 2천만 원에 20%인 400만 원 그리고 기타 피부암하고 상피내암 진단시는 각각 주고 10%인 200만 원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술비는 암 수술은 수술 해당 600만 원이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경계성 종양 역시 여기도 이제 또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에 20%, 600만 원에 10%에서 각각 120만 원,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전 보험 정권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한 2005년인가 2006년 이전에는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지급이 돼서 일반암 진단비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게 치료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생존율이 높다 보니까 이제 가입 금액이 이렇게 줄여놨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최근에 이제 손해보험사 쪽에서 이제 유사암에 대한 진단비를 많이 상향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은 암을 걸렸다 그러면 그 암의 어떤 부위나 종류에 관계없이 그 암에 걸린 환자분 입장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맞아요. 때문에. 나는 심각한데 보험료가 너무 적으면, 보험금이 너무 적으면 좀 속상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게 10년 전 정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가족력이 있다든지 지금까지 뭐 이렇게 암에 대한 어떤 게 없으면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이런 보험 중에서 이 진단비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부족한 거는 이번 기회에 한번 챙겨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 방사선 치료비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암하고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소외감하고 각각 할 때마다 수술, 치료비가 지급되는데, 암은 2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경계성 종양은 그 200만 원에 20%인 40만 원. 그 다음에 기타 피부암, 상피내 암은 200만 원, 10% 20만 원 이렇게 지급됩니다. 치료를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꽤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7,200원인데, 이 네 가지의 그 보장이 같이 묶여져 있는 패키지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또 이제 암입원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120일 한도로 3일 초과 1인당 나가는데 10만 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경계성 종양하고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2만 원으로 해가지고 120일 한도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를 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이제 생명보험사의 이 신암 치료 특약에 지금 네 가지 암 진단비 치료비, 수술비, 항암 방사선 치료비, 암입원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보험료가 그 당시 10년 전으로 갔을 때 17,2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각각 특약을 빼내서 거기에 대한 해당 보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진단비, 암수술비, 항암 방사선 치료비, 암입원비 이렇게 특약으로 해가 특약보험료를 가져가거든요. 이걸 합쳐서 얼마인지를 좀 합쳐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퀘션 마크를 한 이유는 사실 이게 10년 전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 나이를 역산해서 제가 지금 시점에서 하면 보험료가 일정 부분 나오겠죠. 그거보다는 제가 이렇게 퀘션 마크를 다는 거는 보험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특약들이 있으니까 각각 특약의 보험료하고 이렇게 이제 생명보험사하고 손해보험사하고 비교해보는 그런 기회도 꼭 소비자들이 한번 참고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17,200원하고 그다음에 특약으로 했을 때 이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만약 이거보다 높는지 낮는지 그런 걸 좀 참고하고 또 가입 금액까지 한번 비교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질병 특약이라고 있는데 이 특약 또한 이 세 가지로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치료비, 수술비, 그 다음에 입원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이제 종합질병특약 이렇게 돼 있으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이렇게 사실은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80세까지 보장되고 20년인데 보험료는 12,800원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치료비는 여기 이제 치료비라 그러는데 요즘 용어로 보면 진단비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비로 보는데 여기 이제 뇌출혈하고 급성심근경색 진단되면 각각 준다고 돼 있고 2천만 원입니다. 라이프웨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생명보험사의 이 뇌출혈하고 급성심근경색의 보장 범위가 좁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10년 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는 뇌혈관이라든지 허혈성 심장질환이 나오지 않은 그런 담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비가 좀 재미난데 이 수술비는 주요 성인 질환으로 수술 시 수술 해당 주는데 이걸 또 네 가지로 구분해 놨어요. 세부적으로 약관을 제가 살펴보니까 1형, 2형, 3형, 4형으로 돼가지고 각각 주요 성인 질환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형으로 수술하면 1,000만 원, 2형은 400만 원, 3형은 100만 원, 4형은 60만 원입니다. 아마 이렇게 1형부터 4형을 하는 아마 구분은 아마 그 주요 성인 질환의 어떤 그 진단의 어떤 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면 뭐 뇌경색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경미한 거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놨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생활재단으로 수술하면 60만 원이 지급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성인 질환으로 입원하면 역시 10만 원, 6만 원, 4만 원, 2만 원 이렇게 되고 생활질환은 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관을 조금 들여다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주요 성인질환 1형 같은 경우는 주의 I 코드입니다. I00부터 I69니까 주로 이제 뇌 쪽 관련된 혈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형이 이제 B15부터 B19고요. 그 다음에 K 코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위궤양이랑 12지향 궤양 쪽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3형은 이제 E 코드인데 E00부터 E07 이게 이제 당뇨병 그쪽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J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K25, K26이 있고요. 그 다음에 4형 쪽에가 이제 E1024 이게 이제 당뇨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질환으로 보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여성분인데 여성 같은 경우에 생활질환이 이제 관절염, 그다음에 부인과 질환, 골다공증, 그다음 백내장, 중이염, 충수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네. 생활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입원하시게 되면 이제 2만 원이 지급되고 수술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얼마죠? 60만 원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만약 남성이 가입돼 있다 그러면 이 6가지 질병 외에도 남성 비뇨기계 질환이 포함된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술 특약인데요. 수술 특약은 아시겠지만 이제 가입 금액은 1,000만 원인데 수술 특약은 이제 생명보험사는 대부분 이제 종수술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1종부터 5종까지 돼 있었고 그리고 질병 또는 재해로 수술하면 수술할 때마다 각각 금액이 지급되는데 1종은 10만 원, 2종은 30만 원, 그 다음에 3종은 50만 원, 4종은 100만 원, 그 다음에 5종은 500만 원인데 이거는 이제 수술 어떤 진단명을 받고 그거로 직접적으로 수술했어야 될 때 지급되는 거고요. 금액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치아 관련해서 치족을 이식술 하시잖아요. 예.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한 2종 정도가 30만 원이 지급되는데 이게 이제 질병의 중함에 따라 가지고 수술비 금액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하루에 이제 동시에 2가지 이상을 수술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에는 그 중에 이제 가장 높은 수술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데 이제 좀 참고하실 거 만약에 내가 2가지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동일한 신체 부위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의학적으로 치료 목적이 다른 어떤 독립적인 수술을 받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가 지급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은 수술 관련해서는 수술비 보험 부분도 뭐 전문가들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약관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제가 좀 중요한 거 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우선은 수술이라는 거는 그 약관에 보면 수술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격을 가진 전문 의사의 의사가 내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그 질환에 대한 어떤 직접 치료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수술이 인정된 경우에 그 다음에 의료기관인 의료법에 정한 그 의료기관에 입실해서 국내든 국외든 그 의사의 관리하에서 하는 그 수술들을 말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구를 사용해 가지고 생체의 절단, 적재 등 조작을 가하는 거를 수술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허빈이라든지 천차 등 신경 조치나 신경 차단 같은 경우는 이제 제외된다는 점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관열 수술하고 비관열 수술을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네. 사실 요즘 이제 손보사 쪽에서는 이거를 구분 없이 또 수술할 때마다 주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관열 수술은 얼마, 비관열 수술은 얼마 이렇게 따로 구분하는 회사들도 무조건 있습니다. 주면 좋을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좀 비교해서 가입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관열 수술이라는 거는 이제 절개해가지고 직접 눈으로 보고 수술하는 거고요. 그 피부를 이제 절개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키고 수술하는 거고, 비관열 수술은 이제 내시경이나 복강경 이런 걸 통해서 수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본 수술, 건치 수술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수술의 정의는 뭐냐면 일회 수술로 인해서 해당 질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직접 치료 목적 수술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장에서 제외되는 수술, 다시 말해서 이제 내가 수술비 특약을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술 같은 경우에는 보장해주지 않는다. 예. 그래서 면책 사유 또는 보상하지 않은 수술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미용 성형상의 예. 수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임 목적의 수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3번 같은 경우에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검, 복강경 검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그런 사유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 수술을 한 주치의한테 이걸 이제 치료 목적으로 수술 같은 경우에 소견이 나오면 대부분 다 지급되니까 이 점도 한번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그 M사의 플러스 10 정기보험을 좀 요약해 보면, 이 보험이 이제 10년 전에 가입한 보험인데 좀 좋은 점은 뭐냐면 수술비가 종합질병특약에도 수술비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주요 성인질환하고 그다음 생활질환으로 구비되는데, 거기에서도 수술비가 따로 나오고, 그리고 1종, 5종 수술도 또 이 가입자분은 또 특약을 따로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중복 보장이 가능하니까 보장 금액이 아주 좋고 양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생명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 이 신암치료 특약의 4가지 아까 제가 보장 특약이 따로 구분된다고 그랬습니다. 진단비, 그 다음에 수술비, 항암치료비, 입원비 이렇게 묶여져 있는 패키징으로 나와서 이게 보험료가 저렴하다 아니면 뭐 비싸다가 예. 비교는 좀 그렇지만 그 당시 시점으로 돌아가면 좀 진단비 규모라든지 이런 거 봐서는 좀 저렴한 것 같고요. 좀 아쉬운 점이라는 거는 이제 보장 기간이 80세로 좀 짧은 면이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금년 4월 달부터 제 9차 경험 생명표를 이제 요율을 적용해 가지고 이제 보험을 이제 설계해서 판매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 보면 여성분들의 평균 수명이 88.5세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훨씬 높잖아요. 예.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보험 증권은 이제 평균 수명보다 부족하게 기간을 가져가기 때문에 보험 기간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이제 오늘 박주영 전문가가 이야기했지만 2대 질환인 그 예. 뇌출혈하고 급성심경경락 보장되고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부분에 대한 보장 범위가 좁은 편이 좀 단점으로 좀 아쉬운 점으로 아쉬운 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이근석 전문가와 함께 M사의 플러스 정기보험에 대해서 증권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개별적으로 준비가 가능한 손해보험과 달리 이 패키지 상품으로 묶여 있었던 생명보험 상품이었습니다. 특히나 수술비에서 유리했던 증권이었는데요. 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준비할 때 이 보장 대비 보험료가 적절한지 좀 비교해보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가진 증권 좀 잘 가입한 건가 혹은 보험료 대비 보장이 적절한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증권 보내주시면 저희가 풀어드리는 시간도 가질게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29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화 문자 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신다면은 전문가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질 수 있으니까 바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님 직접 만나 뵙고 전화를 통해서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보험플랜 129 연락 주셨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제가 보험 가입한 시기도 좀 그렇고, 예. 그리고 보장이 좀 제대로 된 건지, 제가 이제 나이도 있다 보니까, 혹시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52이요. 52 되셨고요. 네. 지금 보험을 보니까요. 증권 이제 준비하고 유지하신 지 꽤 된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리모델링 받아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뭐, 그렇게 딱히 관심이 없어서, 근데 요즘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자꾸 관심이 생겨가지고, 제 것도 확인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네, 맞아요. 들어요. 오늘 확인을 해보시고, 저희 보장 든든하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아프시거나 약 드시는 것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없어요. 건강하시고요. 네. 뭐 병력도 따로 없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양정숙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올해 52 되신 여성분의 증권인데요. 한화생명의 셀프플랜 보험 20년 만기 20년 납으로 2006년도에 준비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교보생명의 큰사랑 플러스 CI 보험을 100세 만기 20년 납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26만 원 정도고요. 문의사항을 확인을 해볼게요. 오래전에 준비한 2건의 보험, 그동안 리모델링을 받은 적은 없는데 이제 뭐 앞으로를 생각해보면은 보장은 든든한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양정숙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증권을 지금 보니까 2건의 보험이 지금 가입되어 있어요. 네. 2006년도에 하나생명의 셀프플랜 보장보험에 가입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교보생명의 큰사랑 플러스 CI 보험에 가입을 하셔서 26만 3,500원씩 보험료를 지금 납입하고 계세요. 예, 맞아요. 그런데 이 지금 증권상에 보면은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셨고 CI 보험에 가입하시면서 CI 보험 내에 특약으로 실손 의료비를 가입하고 계신 거죠? 예,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게 보장이 잘 됐는지 혹시 궁금해가지고요. 네, 시청자님께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증권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네, 하나생명의 셀프플랜 보장보험은 지금 증권을 보시다시피 20년 만기 20년 납으로 되어 있어요.
네. 2005년에 가입을 하셔서 2025년도에 보장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 앞으로 6년 후 시청자님 나이 58세면 보장이 종료되는 거예요. 예. 아, 그래요?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그렇죠. 보장이 너무 빨리 끝나죠.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 58세부터 보장이 좀 필요하잖아요. 예.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셀프 플랜 보장보험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보장 내용을 어떤 내용이 있는지. 네. 네, 주 보장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신중하게 볼 내용이 뭐냐면 탑승 중 교통재해로 사망 시 6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 내용을 내가 그냥 지나가다가 교통재해로 사망하는 것이 아니고 탑승 중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 네, 차에 타고 있을 때, 탑승 예. 중이었을 때 6천만 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있는 게 뇌출혈로 진단 시 1,000만 원 받는다는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상해보험인데 여기다 질병을 하나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의료비 특약을 가입을 하셔서 재해 쪽의 보장도 또한 보장을 받으시게 해놓으셨고요. 네 번째로 지금 입원비 특약을 가입을 하셨어요. 입원비 특약을 가입을 하셨는데 입원비 특약을 지금 보면은 3일 초과 1일당 3만 원씩 받게 되어 있죠. 예. 지금 2005년도 당시에는 입원비 특약이 대부분이 3일 초과 2일당으로 많이 나왔어요. 예. 근데 아마 시청자님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지금은 입원비가 3일 초과 1일당이 아니고 당일부터 많이 나와요. 예. 아, 그쵸? 맞아요. 요즘은 입원을 많이 시키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암으로 수술을 해도 예전처럼 개흉이나 개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원을 많이 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입원 특약이 3일 초과 1일당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시대에 맞게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품에서 보면은 이렇게 4가지 특약이 들어가 있는데 상해보험의 시청자님 이 부분은 20년 만기 20년 납으로 지금 6년 후, 즉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자님 나이 58세면 보장 기간이 끝나요. 예. 아, 좀 그러네요, 진짜. 예. 그쵸. 예,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 교보생명의 큰사랑 플러스 CI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사랑 플러스 CI 보험은 2011년도에 가입을 하셨어요. 예. 예. 종신토록 주계약 부분은 보장을 받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특약 부분은 80세까지 보장을 받아요. 그 납입은 20년 동안 납입을 하시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중대한 CI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건데 혹시 중대한 CI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여기서 주계약에서 보장되는 부분이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거거든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중대한이 들어가 있어 CI 보험은 보장받기가 어렵다는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암에 대해서 진단이 떨어지더라도 진단보험을 바로 지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암 진단이 떨어지면 치문하고 전이가 있어야지 진단보험금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중대한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보험금이 받기 어렵구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뇌출혈이라는 진단이 떨어져도 바로 진단자금이 나오는 게 아니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서 장애 진단이 나와야 진단보험금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CI 보험금이 받기 어렵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장애 진단까지 나와야 저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진단자금은 예. 그래서 중대한 CI 부분은 그래서 진단자금을 받아요. 그럴 경우에 주계약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특약 부분 잠깐 볼게요. 예. 특약 부분에 보면은 지금 2대 질병 특약이 들어가 있어요. 2대 질병 특약이 들어가 있어서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이 2천만 원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주계약하고는 조금 달라요. 중대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진단을 받으면 2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재사망으로 3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네, 사망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서 가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재사망으로 사망했을 때 3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CI 추가 보장 특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에서 소외감으로 일반암이 아닌 소외감으로 빠졌을 때 200만 원부터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요. 수술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데 3년 갱신으로 가입되어 있어요. 갱신이라는 네. 말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보험료가 변한다는 거잖아요. 예. 3년마다 보험료가 올라가요. 1종부터 맞아요. 5종까지 수술에 대해서 1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보험료는 변할 수 있어요. 예, 처음에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좀 올라가긴 했어요. 맞아요. 갱신했기 때문에 보험료는 좀 변했을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보험료를 보장을 계속 받게 된다면 변동하는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재해에 대한 특약도 여기서 집어넣기 때문에 재해에 대한 치료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특약 집어넣은 게 뭐냐면 의료 실손비에 대한 예. 보장도 집어넣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에 대한 보장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어떤가요? 제가 보험금 받기 힘든지 뭐 그런 보험 든 건 아니지 좀 걱정이 돼서요. 맞아요. CI 보험 참 문제도 많고 탈도 많다고 했는데 저는 이 보험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를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중대한에 대해서 CI 보험에서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범위가 적지는 않아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주계약 부분은 좀 감액을 조금 하셔서 유지를 네. 하시고 특약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사망이라던가 갱신으로 이루어지는 특약들, 그 다음에 입원비, 요즘은 당일부터 입원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의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아, 예. 그래서 정리를 하시고, 자, 이 두 상품에 대해서 진단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생명의 셀프플랜 보장보험은 20년 만기 20년 납으로 시청자님 나이 58세가 되면 보장기간이 끝나므로 정리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보생명의 큰사랑 플러스 CI 보험은 주계약은 진단 범위가 조금 좁고, 그 다음에 진단, 금액이 조금 작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계약 부분은 감액을 하셔서 유지를 하시고, 특약 부분은 정리의 의견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보험료가 좀 많이 남으실 거예요.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신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화재보험의 통합보험으로 플랜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100세 만기 25년 납으로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에 암 진단 자금을 3천만 원, 그다음에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을 2천만 원, 허혈성 심질환 뇌질환을 1,000만 원씩 각각 준비를 해서 우리 성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3대 질환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보장이 조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암에 걸리면 재진단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진단암 1,000만 원을 가입을 하셔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암에 대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소외감에 대해서 2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부족한 듯 해서 유사암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조금 더 보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있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질병이라든가 상해에 대해서 후유장애 요즘 굉장히 많이 방송에서도 나오고 권면을 조금 받으셨을 것 같은데 질병 상해 후유장애에 대해서 3,000만 원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재해치료라던가 수술 부분 아까 수술 갱신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3년마다 보험료가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갱신하지 않는 특약 40대 수술이라던가 18대 수술로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을 하신다면은 내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가운데서 보장을 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리모델링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 예. 그랬군요. 중대한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받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이것을 혈관 질환부터 보장을 받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받는 게 아니고 한 가지만 받아서 보장이 끝났었는데 이제는 암이라던가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심질환까지 각각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보장 기간은 최대한 길게 100세까지 받을 수 있게 했고요. 보장 금액은 좀 더 크게. 시청자님, 보험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사고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고 충분한 예비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보험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청자님. 네. 궁금증 있으시면 저희가 또 방송 끝나고 도와드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CI 보험은 감액 완납으로 좀 유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생명 보험은 해지를 한 다음에 더 좋은 보험으로 준비하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아래 두 가지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 그리고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험에 대한 궁금증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